자, 우리 개념 13의 연립 2차 방정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연립 1차 방정식도 한번 익혀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랑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그 미지수의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인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그 차수가 가장 높은, 즉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일 때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와 2차로 이루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문자를 이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이 이 새끼. 아우.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문자를 이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뭐 인수분해든 아니면 근해 공식이든 이용을 하셔서 그 문자의 값을 찾으시면은 각각 x값 한 개에 y값 하나씩 이렇게 보통 나오기 때문에 두 쌍의 우리 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단계 보시면은 1차 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한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찾아주고, 그리고 그 찾은 미지수의 값을 이 1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시면은 나머지 미지수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2차 연립 2차 방정식이 있었고, 자, 두 번째로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두 2차 방정식 중에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옆에다 우리 써두세요. 우변이 0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과,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0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보면은 2차 방정식 둘 다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으라고 했었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 확인하니까 3y의 마이너스 y의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가 x 빼기 3y 곱하기 x 플러스 y의 곱이 0이다라고 해서 이때 곱해서 0 된다라는 건 x 빼기 3y가 0이 되거나 아니면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경우이므로 결국 첫 번째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x가 3y일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셔서 우리가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어디에? 이제 그 반대편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미지수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아래도 인수분해 되잖아요 라고 하고 우리가 또 반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반박이 왜 틀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인수분해가 되긴 하죠. 우리가 흔히 합작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y와 x 빼기 y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 우변을 보시면은 우변이 어떻게 0이 아니라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 실수를 곱해서 10을 만드는 경우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미지수의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미지수의 값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건 우변이 이렇게 지금처럼 0이 될 때 이므로 그 0 되게 하는 각각의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다른 문자로 바꾸셔서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으셔서 우변이 일단 0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은 그게 0이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1차식이 0 되게 하는 또 다른 미지수의 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디에 이제 남은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셔서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 보시면은 1단계 자 기역과 니은 중 인수분해가 되는 쪽을 우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 쓰세요. 우변이 꼭 0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써두시고 그리고 2단계 두 1차식의 경우를 나누어 2차 방정식에 각각 대입을 해서 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경우를 나눠서 대입해서 푸셔서 우리가 찾는 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2번에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있죠. 거기다 별표 3개 쳐두도록 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얘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이 대칭식이라는 용어부터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대칭식이 뭔지부터. 자, 뭔가 대칭을 이루는 식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칭식이 뭐냐면은 x와 y라는 문자를 x와 y를 서로 바꾸어도 처음 식과 같은 식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칭식.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뭐 3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상한데 뭐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인수분해도 안 될 뿐더러 여기도 3이고 그럼 얘 어떻게 xy 한번 바꿔볼까? 문자를 yx 플러스 x제곱은 3 어떻게 되죠? 우리가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를 서로 바꿨는데 처음 식과 같은 식이 되죠. 이러한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대칭식. 그래서 대칭식으로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지 그 순서를 잘 숙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 먼저 x와 y를 더한 값을 우리가 한 문자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도 이렇게 한 문자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과 곱을 한 문자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 단계. 이렇게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꼭 a와 b가 아니어도 됩니다. 겹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a와 b로 이렇게 바꾸셨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바꾼 문자, 즉 a와 b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만 나오도록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다시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바꾸셔서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A와 B의 값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A 값과 B 값을 찾았다라는 건 결국 X랑 Y의 합과 곱의 값을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뭘 했었냐면 두 수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두 수의 합에 x를 곱해주죠. 그래서 즉 두 수의 합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게 1차 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수의 곱 해준 게 상수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a면은 어떻게 이렇게 전체 a를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복습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수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뭐를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의 합과 곱을 구해놨으니까 결국 근이 x와 y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 올라오면 우리가 뭐 문자는 여러분들이 뭐 편한 걸로 하세요. A 뭐 대문자로 두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t가 편하니까 t라고 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두 수의 합 x 더하기 y 이 두 수의 합 이 1차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두 수의 곱이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으로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각각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시면은 우리가 얘를 풀었을 때 어떻게? x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풀었더니 근이 뭐 1과 3이 나왔다라고 하면 x가 2고 y가 3이라는 소리고, 반대로 x가 3이고 y가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2차 방정식에서 x와 y의 순서쌍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뭐 중근이면은 하나씩 나오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식 문제를 푸는데 뭐 좀 유형이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작성해야 되고, 또 극락의수관계 이용을 해서 계산도 해줘야 되고, 또 2차 방정식 풀이도 해줘야 되고,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푸는 방법을 반드시 잘 익혀두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시면은 이제 공통근이 나와요. 공통근. 뭐 말 그대로 공통인 근이에요. 어떤 두 방정식의 근이 서로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근을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근 문제를 만났을 때는 좀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뭐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 x제곱 플러스 뭐 bx 더하기 a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두 2차 방정식이
뭐 공통인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창을 소거시키거나 또는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이창을 소거시키거나 맨 앞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맨 뒤를 날려버려서 우리가 소거시켜서 1차식과 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각각의 값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각각의 값에서 공통근이 나올 텐데 공통근이 아닌 값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공통근이 아닌 값이 등장했을 때는 반드시 집어 넣으셔서 어떤 조건에 모순이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밝히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등장했을 때 꽤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공통근이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공통근이라고 하고 그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은 방법 1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우리가 편하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줘가지고 다 인수 찾으면은 근이 나오는데 그 근을 비교하면 위에서 1과 2가 나왔네, 아래서는 2와 3이 나왔네, 그럼 2가 겹치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근데 어떤 식을 주냐면 그 방법 2를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이제 불가능한 식을 줄 거예요. 쟤처럼 미정계수가 섞여 있다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식을 여러분들한테 줘서 그때 어떻게 최고차항을 없애거나, 지금은 2차식이었기 때문에 2차항을 소거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 우변이 0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각각 0이 되게 하는 그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즉 이 1차식이 0일 때 한 번, 그리고 이 1차식이 0일 때 한 번, 각각의 경우를 나누셔서 그때 공통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주의를 보시면은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얻은 방정식의 해 중에서는, 즉 이렇게 얻은 해 중에서는 공통근이 아닌 근도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공통근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네 번째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 얘는 사실 교육과정 외에요. 외의 범위라서 학교에서 하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간혹 가다가 문제에 등장을 해서 그걸 직접적인 방법으로 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학생보다 아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자고 해서 선생님이 집어넣은 거니까 교육과정 외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문제를 많이 접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푸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정식을 부정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자 이 부정이라는 용어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때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AX는 B 꼴이라는 걸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란 AX 더하기 B는 0, 그러니까 좌변으로 전부 이항을 시켰을 때 좌변이 1차식이 되는 형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AX는 B 꼴이라고 하는데 이때 AX, B 이렇게 되면 X 앞의 개수가 우리 미지수일 때이니까 저 미지수의 값이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X값이 A분의 B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 몇 개? 한 개가 나와요.
해가 한 개가 나오는데 a가 0이라면 좌변은 0 곱하기 x. 그러니까 좌변은 무조건 0이야. 그쵸? 그리고 우변은 b가 되는데 이때 이 등호가 성립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0 곱하기 x는 b였으니까 우리가 함등식에서도 배웠지만 x 앞의 계수와 그 외에 x의 계수 및 상수가 0이 되버리는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만족하는 식이 되는 거니까 함등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 b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b가 0이었다면 좌변 0 곱하기 x 0이죠. 우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도 0, 우변도 0이니까 등호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즉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이때 x값 즉 해가 뭐가 된다? 무수히 많다라고 합니다.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를 조금 더 예전 말로 고전인데 좀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말로 뭐라고 나타내냐면 부정이라고 나타내요. 부정.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은 왜 부정방정식이냐면 우리 미지수의 개수와 보통 식의 개수가 비교를 했을 때 같거나 아니면 식의 개수가 더 많아버리면 우리가 연립을 해서라도 미지수의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미지수의 개수는 많은데 식은 그거보다 더 적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곱하기 b는 3 이렇게 되어 있어. a 곱하기 b는 3. 자 그럼 보세요. 두 실수를 곱해서 3이 나왔대. 두 실수를 곱해서 3이 나왔다? 곱해서 3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1, 3, 뭐 3, 1, 마1, 마3, 마3, 마1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죠? 근데 뭐 9 곱하기 3분의 1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0.1 곱하기 뭐 30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는 지금 2개가 되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럴 때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녀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부정방정식. 뭐 이어서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제 b가 0이 아니면 좌변은 0인데 우변이 0이 아닌 값이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항상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틀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해요. 해가 없다. 그거를 뭐 얘는 모르셔도 됩니다.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미지수의 역할을 못합니다. 불능.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에 대해서 한번 익혔는데 부정은 뭐라고?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결국 뭐가?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으면 해를 구할 수 있지만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작을 때는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작을 때는 거기에 밑줄 해가 무수히 많아서 거기다 밑줄 걸어놓고 괄호하고 부정이라고 써주세요. 부정. 그근을 정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이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에서 부족한 방정식의 개수를 우리가 지금 식의 개수가 부족하니까 못 찾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식의 개수를 조금 채워주면 어떤 조건으로서 채워주게 되면은 이 미지수의 개수와 같아져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를. 자, 그래서 그때 부족한 방정식의 개수를 대신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해가 유한계로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때 부정방정식은 근에 대한 정수 조건 그리고 실수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서 a 곱하기 b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자 정수 a와 b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1, 3, 4, 1, 마일, 마3, 마3, 마일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건을 하나 걸어주면은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되는데, 정수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어떤 상수가 되게끔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식을 활용해서 했다기보다는 공통 부분이 뭔가, 즉 공통인 인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1차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만드셔서 곱했을 때 어떤 정수가 되게끔, 이게 정수가 되게끔 하는 그 순서상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첫 번째로 우리가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 0꼴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고 해요. 실수 제곱해서 음수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지.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건 허수. 그래서 실수를 제곱해서는 음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 0이 된다라는 겁니다. 0. 그런데 그러한 실수들을 제곱해서 더한 값들도 최소값이 0이 돼요. 그런데 그 최소값이 0이 되는데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자 0 이상인 경우를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각각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A와 B 모두 0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0인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꼴이 0이 된다라는 꼴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3은 0이었다 라고 하면은, 자 이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해를 실수 x, y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어. 자 지금 보시면은 미지수 몇 개? 2개 있지.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수 x, y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했었으니까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됐죠. 실수 x, y 값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 혹시 이렇게 끊어보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플러스 4를 넣어주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면 플러스 9가 들어가면 완전제곱이 들어갈 것 같아. 그치? 내가 임의로 4를 더했으니까 다시 4를 빼줘야 되고, 얘도 9를 빼줘야 되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뭐야 이거 13이었으니까 이거 말라가면 되겠네. 자, 즉 얘가 어떻게 돼? 이 위에 있는 식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과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0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곱끼리 더했더니 0 나왔대. 그 말은 곧 뭐라고? x 더하기 2도 0이고
y 빼기 3도 0이 된다 라고 해서 x가 마이너스 2, y가 3이다 라고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꼴로 만들어서 그게 0이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형태의 문제들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완전제곱을 만들기가 어렵다 본인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두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되어 있지 깔끔하게. 그러니까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13이 지금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이 실수 xy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xy라는 거는 x값도 실수 y값도 실수. 그러면 지금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은 실수였기 때문에 무슨 근을 갖는다? 결국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판별식을 썼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서로 같은 두 실근이므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판별식을 쓰셔서 0 이상이다라는 걸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짝송식 가능하죠. 4분의 t는 절반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13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9.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y제곱 빼기 6y 플러스 9니까 y 빼기 3의 제곱되는 거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이 판별식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 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y 빼기 3의 제곱이 0 이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수의 지웠네. 실수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0 이하죠. 그러면 뭐밖에 안 돼?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y 빼기 3이 0이 된다라는 거죠. y 빼기 3이 0. 그러므로 이제 y 값이 얼마? 3이니까 진짜 여기에다가 3 집어넣을까? 그럼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3 집어넣으니까 9 빼기 18 더하기 13 이니까 플러스 4네요. 이게 0 된대. 얘는 뭐야? 완전제곱식이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라는 거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정방정식에 대한 풀이도 어느 정도 좀 익혀두셔야 나중에 조금 심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럴 때 얘네들이 슬슬슬슬 묻어있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신다면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잘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유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유제 문제.